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이 바닥 경제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대통령이 경제를 안다, 저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경제정책을 내놓는 것마다 대실패만 했잖아요. 부동산 정책 박살났죠. 고용정책 엉망이죠. 예. 금융정책은 또 그러면 옳았나? 글쎄요, 왜 글쎄요. 기업정책 같은 경우는 완전히 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줬잖아요. 뭔가 대통령, 국가 지도자가 형평성에서는 좀 어긋난 전 그런 행동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결정적으로 2017년 9월이 경기 정점이었습니다. 2017년 9월이 경기 정점이라는 것은요, 경기가 그 다음부터는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경기가 떨어진다는 뜻일 때는 경기에 부양책을 써야 됩니다. 부양책을. 그래야지 경기가 올라가요.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이 경기가 정점에 다다랐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를 죽이는 정책만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소득주도의 성장 정책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최저임금 올리고 주 52시간제 도입하고 기업의 법인세 올리고 세제 혜택 줄이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시키라 강요하고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게다가 법령이 또 한두 개입니까? 어디? 법령이. 상법 개정안 만들어서 집단소송제 만들고 다중대표소송제 만들고 징벌적 손해배상 만들고 나아가서는 지금 노사 관계법마저도 해고된 직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으니 이게 도대체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했을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4년차 정도 돼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를 조금 이해할 때도 된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전혀 못하는 것 같아요. 어제인가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하고 오찬 간담회 했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했나 하면 저는 이 말을 듣고 제 스스로 이 말이 맞나 다시 한번 확인까지 했을 정도예요. 무슨 말이냐,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을 딱 들으면서 진짜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까지도 그들만의 리그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국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좌든 우든 중도든 다 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게 솔직히 좀 소름 돋습니다. 섬뜩합니다. 여기에다가 지금처럼 우리 당이 대표와 지도부를 중심으로 잘 단합하고 또 당정청이 활발한 논의로 한마음을 만들면서 이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때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그야말로 자화자찬이 하늘 끝이죠. 하늘 끝에 닿습니다. 하늘에 닿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나 하면 모든 분야에서 가계소득 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든 분야에서 가계소득 늘었다.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가계소득이 늘었을까요? 저는 이거부터 먼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요, 여러분, 모든 분야에서 가계소득 늘었기는 늘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말이 맞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전 소득 증감입니다. 1분위도 16.5% 늘고요. 2분위도 15.9% 늘었습니다. 3분위도
19.5% 늘고요. 4분위는 무려 45.5%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5분위도 부자들도 가계소득 이전 소득이 36.3%까지 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 소득이 뭡니까? 정부가 나눠주는 돈이에요. 이전되는 거. 자식들이 용돈 주는 돈이에요. 그중에 정부가 나눠주는 돈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겁니다. 정부가 나눠주는 돈이. 예. 이전 소득만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이전 소득이 정부가 주는 뭐 재난지원금이나 그런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뭐 노령연금이나 이런 것들도 이전 소득에 해당되죠. 그런데 가계가 이전 소득에만 기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가계라는 건 여러분도 알지만 일해서 돈 벌어야 돼요. 사업에서 돈 벌어야 돼요. 그런데 일해서 돈 버는 것도 꽝이 됐고요. 사업에서 돈 버는 것도 꽝이 됐습니다. 근로소득 보세요. 근로소득이 박살났습니다. 일해서 번 돈이 1분위는 소득 하위 20%예요. 13.2%나 떨어졌습니다. 2분위는요. 5.6%나 떨어졌어요. 3, 4분위는 그대로지만 5분위는 1.8%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근로소득, 이 일해서 번 돈이 박살났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일해서 번 돈은 박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요. 사업에서 돈 버는 것도 박살났어요. 사업에서 돈 버는 것도. 사업에서 돈 버는 거 보세요. 1분위가 6.2% 늘었습니다. 2분위도 3.0% 늘었지만 3분위 같은 경우는 5.7% 줄어들고요. 4분위 5.9% 줄어들고요. 소득 상위 20%, 5분위는요. 마이너스 8.9%예요. 8.9%나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봐야 될 게요. 1분위나 2분위가 사업소득이 늘어났잖아요. 이것은요. 실질적으로 사업소득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3분위에서 추락해서요. 이게 늘어난 거고요. 4분위에서 추락해서 늘어난 거예요. 자영업자들, 영세 중소기업들 어렵잖아요. 그래서 망해서 일이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망해서 내려가는 뜻. 결국은 전체적으로도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완전히 꽝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대로 한다면 저는 눈물 날라고 그래요. 눈물 날라고. 왜 눈물 날라고 하느냐. 이전 소득이 많이 증가하여 모든 분야에서 가계 소득이 늘어났다. 그 앞에 또 하나 더 달렸어요.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정책으로. 이 말은요. 어떻게 따지면 정부에 기대라. 앞으로 정부가 많이 주겠다. 그러면 표 찍어. 더 많이 줄 테니까. 저는 이런 말까지도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2분기 연속이에요. 이것도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에서 일해서 번 돈이나 사업에서 번 돈은 계속 망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게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2019년에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이게 쉽게 말하면 소득 하위 20%가 번 돈하고 소득 상위 20%가 번 돈을 배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배수가 2019년에는 4.64배였는데 2020년에는 4.72배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분배가 지금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게 완전히 틀렸죠. 현실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믿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이게 왜곡이 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가계의 소득이 줄었거든요. 사업소득이 줄었고요. 예. 일해서 번 돈이 줄어서 근로소득이 줄었어요. 그런데도 자꾸 이전 소득 하나만 놓고 늘었다 하는 것은 이것은 쉽게 말하면 좋은 지표만 뽑아서 쓰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현실 인식이 꽝이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근데 앞으로도 이전 소득을 늘린다? 그러면 부채만 늘어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 부채 총 발행액이 174조 5천억 원입니다. 적자 부채가 104조 5천억 원이에요. 내년요? 아니죠. 올해죠. 올해는 지금 더 커졌어요. 176조 4천억까지 갔고요. 적자 부채가 93조 5천억 원이지만 아직 추경이 여기 반영 안 된 겁니다. 계획만 단계예요. 훨씬 더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전 소득 주니까 국가 부채만 늘었다. 그래서 올해는 국가 부채가 1,000조까지 될 거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게 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참 안타깝다. 이게 아전인수식으로 자화자찬을 일삼잖아요. 그러면 경제는 항상 산으로 갑니다. 국가 지도자는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형평이 있어야 됩니다. 탕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똑바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처럼 저렇게 왜곡되게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어디로 간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가 경제를 저렇게 왜곡되게 보고 있으니 그에 대한 정책은 어떻겠습니까? 올바른 정책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올바른 정책이 안 나온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가 앞으로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도자가 경제를 냉철하게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패하면 실패했다, 성공하면 성공했다,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국민 앞에 보고를 하고요.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서 잘 되게끔 계속 만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념에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이념 쪽에만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큰 시장을 보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